사춘기가 되었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두 가지 다 원인은 딱 하나야.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분명 자녀가 잘 되라고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고, 그러면 무기력해질 일도 없고, 그런 걸 같이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신 거죠? 응,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 및 존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반항하는 일도 좀 없긴 하겠네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 그렇지만 이건 하나 있었어. 내가 좋다고 선택해주는 것이 꼭 너희들에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대부분의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내 선택이 옳아, 내 선택이 좋은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아이들 중에 사춘기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보자. 네, 좋아요. 우선 첫 번째,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지. 엄마가 무엇인가 묻거나 지시를 하면 곧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사춘기 때 보통 자기가 마치 어른이냐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정말 심할 때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부모가 무엇인가를 물어봐도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의논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거나 일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반응에다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 이 경우에는 부모의 지시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과하게 무기력해서 자기 주도성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런 공부는 물론이고 그 외 그냥 기본적인 어떤 학교 생활, 뭐 숙제하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지. 심하면 자기 숙제가 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학원 시간표조차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거의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학습을 이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곧바로 잘 대답을 하는데, 물론 맞는 답을 할 때도 있고 틀린 답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한마디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가외를 해도 성적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는 학원을 보내도 변하는 게 없네 하고 느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사춘기 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원인은 딱 하나야.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이의 타고난 고유 특성이 있는 걸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만 교육을 하신 거지.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분명 자녀가 잘 되라고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 맞춤형 교육이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 그러면 자녀가 나와 다른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느냐? 이건 또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실제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부모님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들을 존중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내가 하지.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기는 한데 존중이라는 면으로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 저는 어떤 뉘앙스인지 좀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단순히 자녀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존중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럼 존중이란 건 뭐예요? 물론 자녀의 요구에 귀 기울여 듣고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존중이야.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존중은 자녀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겨울방학이잖아. 방학 시작할 때 분명히 계획을 다 세웠을 거란 말이야. 만약 계획을 세울 때 이번 방학 때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봤다면 이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만약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부모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만 방학 계획을 세웠다면 이건 존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네요. 분명 아이들 머릿속에도 뭐 놀고 싶은 것 외에도 특별히 배워보고 싶은 어떤 외국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묻지도 않고 이제 학원 계획표에 따라 맞춰서
쫙 계획을 맞춰버리면 존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 자녀와 부모는 분명히 다른 인격체거든.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다르잖아? 너와 나도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특성을 가졌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자녀 교육을 할 때가 많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에게서 좀 다른 성향의 자녀가 태어났어. 이 아이는 좀 더 자유롭고 느긋한 거지. 그러면 애한테 계속 잔소리 하시겠네요. 그렇지. 부모가 그걸 보고 서로 다르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이상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부모는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아이가 이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잘하게 하려고 굉장히 아이를 다그치게 되거든. 그리고 부모는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1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4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모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자꾸 통제하고 지시를 하고 잔소리를 하시겠네요. 양육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춘기 때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엄청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반항하는 건 전 되게 이해가 되는데 무기력한 건 왜 무기력해지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선택을 했더라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사라지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이 생기겠어. 청소년이 되면 독립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힘들어도 스스로 견디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한 원인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원인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시도하고 실패도 많이 해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겠죠? 그럼. 그래서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책임을 또 배워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는 그 특성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는 부모의 생각과 태도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거지. 사실 엄마도 고민도 많고 그리고 엄마도 실수도 많았지. 누나와 너가 워낙에 다르잖아. 그래서 그 두 아이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 우리 누나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자. 누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직업상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하게 되었어. 네. 그래서 엄마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5학년 때 뉴질랜드 지인의 집에 누나를 보내기로 했어. 차라리 거기 지인 집에서 뉴질랜드에서 좀 정착해서 지내는 게 낫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 그리고 누나도 좋다고 했거든. 네. 그런데 가자마자 2달 만에 누나가 엄마에게 지인의 집을 떠나서 홈스테이로 옮겨달라는 거야. 왜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 네. 그런데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를 주었어. 지인의 집에서 그대로 계속 있든지 좀 전학을 하더라 해도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든지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도 뉴질랜드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이거 자체를 선택하게 해주신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5학년 수준에서 꽤 큰 선택지 아닌가요? 그렇지. 이건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선택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던 거지. 나이와 능력에 맞게 선택을 계속 이제 점점 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누나가 이걸 하루아침에 선택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줬더니 누나는 결국은 한국에 와서 전학을 여러 번 다니더라 해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를 선택했던 거지. 이것처럼 그 연령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작은 선택에서부터 성장함에 따라서 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걸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나중에 비로소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고 그러면 무기력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엄마가 하셨잖아요. 같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런 걸 같이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 및 존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반항하는 일도 좀 없긴 하겠네요. 엄마가 처음이잖아. 그쵸. 그래서 다 잘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이건 하나 있었어. 내가 좋다고 선택해주는 것이 꼭 너희들에게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오히려 근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신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내 선택이 옳아, 내 선택이 좋은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엄마는 이제 스스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하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는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런 태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어떤 습관처럼 된 거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 선택이 확장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네.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까지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지.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인생은 다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춘기를 포함해서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이제 독립된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엄마는 생각을 하는 거지. 호당 엄마. 오늘은 사춘기 때 크게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 하나는 상당히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하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눴어. 이거의 핵심은 한 가지야. 바로 자녀 존중에 관한 이야기야. 이 자녀 존중은 부모와 자녀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 또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부모 스스로 조금 인지하고 자녀와 함께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양육의 태도가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지금까지 흐당 엄마와 흐당 아들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